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지기 갑숙씨의 마음성장 탐구소입니다. 어느새 초록이 짙어지는 계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빛깔을 띠고 있나요? 살다 보면 문득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 도대체 내 마음은 왜 이럴까? 하며 답답하고 막막할 때가 많을 거예요. 마치 복잡한 미로에 갇힌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행복도 연습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기술도 꾸준한 연습과 깊은 이해가 필요하답니다. 내 마음의 나침반 찾기, 나에게 일어난 일 이해하기 라는 주제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한 뼘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한 뼘 더 성장하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여러분의 공감을 얻고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는 실마리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내 마음의 거울 들여다보기. 사건과 해석의 심리학.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좋은 일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도 많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일어난 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는가입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사람은 크게 낙담하고 어떤 사람은 담담하게 받아들이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마음지도 때문입니다. 이 마음지도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반응하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오랫동안 굳어진 생각의 패턴, 믿음, 그리고 과거의 경험들이 모여 만들어진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의해서 고통받는 게 아니라 그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는가,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의해 고통받는다 라고 에픽테토스라는 스토아 철학자가 말했습니다. 정말 멋진 말이죠. 일어난 일은 중립적입니다. 고통은 그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서 옵니다. 현실은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지고요.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이에게는 절망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혜로운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지도를 통해 본다 라고 스티븐 코비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서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세상을 비추는 필터가 있습니다. 이 필터, 즉 마음 지도를 이해해야 왜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감정이 올라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부터 나는 늘 부족해 라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작은 실수에도 역시 난 안 돼 라고 쉽게 좌절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수는 배움의 과정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같은 실수라도 이번엔 뭘 배울 수 있을까 하고 다르게 반응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처럼 나에게 일어난 일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 내 마음속의 지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왜 그런 방식으로 반응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단순히 내가 왜 이럴까?
하고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내 마음속 지도가 이런 식으로 작동하고 있구나 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왜 나에게만 질문 뒤에 숨은 심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반응과 인지 오류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을 겪었을 때 혹은 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우리 몸과 마음은 다양한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잠을 못 자거나 괜히 짜증이 나고 집중이 안 되기도 하죠. 혹시 여러분 중에 외상 후 스트레스, PTSD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큰 사고나 충격적인 일을 겪고 나면 그때의 기억이 갑자기 떠오르거나 이것을 플래시백이라고 하죠. 잠에서 깨는 악몽을 꾸고 특정한 장소나 상황을 피하게 되는 등의 증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는 슬픔, 분노, 죄책감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이 밀려오고요. 중요한 건 이런 반응들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이 스트레스나 상처에 대해 보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일 수 있다는 겁니다. 놀랍죠?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래요. 그것도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스스로를 덜 탓하고 조금은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거든요. 자, 이제 또 다른 얘기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을 겪을 때 우리도 모르게 머릿속에서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죠. 예를 들어 작은 실수에도 나는 역시 안 돼, 나는 항상 실패만 해 라고 단정 짓거나 최악의 상황만 떠올리는 거죠. 이런 생각들은 우리의 감정과 행동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생각들을 인지 오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때로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그 인지 오류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한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시청자분의 사연입니다. 이분은 직장에서 작은 프로젝트를 맡을 때마다 내가 망치면 어떡하지? 분명 실수할 거야. 모두 나를 비웃겠지? 같은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고 해요. 실제로 실수를 한 적도 없는데도요. 이런 생각 때문에 프로젝트 시작 전부터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에 시달리셨죠. 이거는 심리학에서 파국화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인지 오류 중에 하나인데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미리 겁을 먹는 거죠. 이분은 자신의 생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정말 그럴까? 다른 가능성은 없을까? 하고 질문해 보는 것만으로도 불안감이 훨씬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잠깐 시청자 참여 코너라고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한번 우리 떠올려 볼까요? 여러분이 힘들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자동적인 부정적 생각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정말 사실일까? 다른 관점은 없을까? 하고 질문해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한 발짝 떨어져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건데요. 어떤 분의 사연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마음 성장 탐구소로 한 시청자분께서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50대 여성분이세요. 갑숙씨, 저는 작은 일에도 밤잠을 설치고 불안해하는 편이에요. 얼마 전에는 딸아이가 사소한 잔소리를 했는데 딸아이가 조금 시큰둥하게 반응하니까 제가 너무 서운하고 우울해져서 며칠을 힘들어했어요. 우리 남편은 별것도 아닌 일에 왜 그러냐고 하는데 제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왜 이렇게 작은 일에도 휘둘리는지 제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져요. 왜 이런 감정들이 자꾸 저를 괴롭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내용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마 이 사연에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작은 일에도 크게 마음이 흔들리고 그 이유를 몰라서 답답해하는 경험,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죠. 이 시청자분처럼 우리는 자신의 감정이 왜 생겼는지, 왜 이런 상황에 이토록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나에게 일어난 일 이해하기입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경우 어쩌면 나는 늘 주변 사람들에게 완벽한 엄마이자 아내여야 해, 또는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거야 같은 무의식적인 마음지도가 작동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딸의 시큰둥한 반응이 그 지도와 충돌하면서 큰 서운함과 우울감으로 이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시작해 볼 것. 지금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불안함, 서운함, 아니면 분노? 하고 이름을 붙여주는 것만으로도 감정과 나 사이에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둘째, 왜 이런 감정을 느낄까?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아, 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껴서 서운했구나. 내 의견이 무시당한다고 생각해서 화가 났구나. 하고 그 이유를 찾아보는 거죠. 이 과정에서 나의 오래된 마음 지도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셋째, 자신을 비난하지 마세요. 그저 내 마음이 지금 이런 반응을 보이는구나 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 과정이 처음엔 어렵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내 마음의 지도를 조금씩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새로운 길을 그려나갈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연습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 나에게 일어난 일 이해하기는 단순히 힘든 감정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단단하게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현재의 나를 이해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마음의 근육을 키울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말입니다.
사연 한 가지 더 소개해 드릴게요. 오랜 기간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으시던 분이 있었어요. 계속되는 불합격에 좌절하고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죠. 그런데 심리 교육을 통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객관적으로 보고 실패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성찰하게 되셨어요. 결국 취업에 성공했을 때 그분은 실패했던 경험들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이해하고 성장한 값진 사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내 마음의 나침반 찾기, 나에게 일어난 일 이해하기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 지도를 들여다보는 중요한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내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 이유를 찾아가는 연습이 바로 우리 마음을 통제하는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 작은 노력이 여러분의 일상에 큰 평온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감정을 느끼든 어떤 생각을 하든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힘들 때는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소중하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아파도 괜찮아. 마음의 아픔 기꺼이 안아주는 법이라는 주제로 우리를 찾아오는 마음의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독일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눌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순간이 평온과 지혜로 가득하기를, 그리고 마음의 향기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 갑숙씨의 마음성장 탐구소에서 다시 만나요.